여러분은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이 노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면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죠. 부자가 되는 건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퇴직 이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얻어가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최근엔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연금을 받는 것도 5년 뒤로 가겠죠. 문제는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연령대가 49세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만두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되든 말이죠. 그래도 40대 이상이면 경력이 상당한데 재취업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40대 이상은 퇴직하고 재취업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잘 뽑지 않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하는 업무에 연봉까지 낮은 경우가 허다하죠. 따라서 3년 내로 그만두는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채용시 직급은 직급 없음이 25%, 사원이 29%, 과차장이 22%, 부장 이상이 24%라고 해요. 즉 대부분은 이전의 일과 연결점이 없는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신입사원과 같은 연봉을 받게 되죠. 평균 연봉은 3,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커피숍이라도 해볼까? 음식점이나 치킨집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외식업체는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시작한 창업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통계청에 따른 외식업체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그대로인데 외식업체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07년에 58만 개이던 외식업체가 2022년에 136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입 개수는 그대로인데 먹을 곳은 2배 이상 많아진 셈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3끼 먹던 걸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기에 경쟁은 말 그대로 엄청납니다. 카페도 고깃집도 방금 지나면서 봤는데 한 블록 건너면 또 있고 이런 형국이죠. 입을 빼앗는 경쟁을 열심히 해야 하다 보니 영업시간도 한 달 평균 영업일수도 무시 못합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곳이 32%, 3곳 중 한 곳이죠. 그리고 나머지 2곳도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 중에 하루밖에 안 쉬는 곳이 절반이죠. 생각해보면 식당이랑 카페가 평일 저녁과 주말에 문 닫는 걸 보기가 쉽지가 않죠. 문을 닫으면 망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 50대에 퇴직하고 창업해서 몸을 갈아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폐업률입니다. 1년에 10곳 중 8, 9곳은 문을 닫는다고 해요. 물론 10곳 창업해서 바로 8, 9곳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시작했던 곳들이 문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창업한 곳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을 못 가죠. 폐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몸을 갈아 넣어도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절반은 영업이익이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해요.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서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인 겁니다. 경쟁이 빡세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뛰어들었기 때문도 크다고 봅니다. 가업을 이어서 하는 곳은 3%가 채 안 됩니다. 관련 직종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20%에 불과하죠. 즉 관련 업계를 경험해 본 적도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80% 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기껏 모아놓았던 돈을 다 날리게 되죠. 대출받아 시작한 사람은 고스란히 1, 2억의 빚을 더 무겁게 짊어지고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송업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운송업 역시 경쟁이 점점 과열되는 추세. 심지어 5년 내로 자율주행 차량이 깔리고 택배도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그래 공공근로자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길어야 5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해요. 최저시급으로 말입니다. 정년퇴직은 60세, 하지만 평균적인 퇴직은 49세, 그리고 실질적인 은퇴 나이는 72세입니다.
49세에 퇴직하고 72세에 은퇴하기까지 20년간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말 그대로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이후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서민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런 현실에서 못 벗어나는 걸까요? 10대 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대기업 임원을 하던 분도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에 재취업이 3년째 안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도 퇴직 이후 자기 삶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는 살죠. 하지만 퇴직 이후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제껏 아무도 겪어본 적이 없기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만 연구하던 분이 혹은 본인 부서에서 하던 일만 하시던 분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뛰어드니 폐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돈을 모아두지도 못한 상태, 주택담보대출에 자동차 할부금에 자녀 양육비 교육비에 보험비에 각종 공과금에 등등 퇴직 전까지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현실을 마주하면 어떻게든 안 됩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20-30년간 꼬박꼬박 주담대를 갚으며 마련한 집을 팔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최저 생계비도 충당을 하지 못해 허덕이는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후 대비가 아니고 영어로 노, 한자로 뒤 후를 써서 뒤가 없다는 뜻으로 노후 대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뉴스나 채널들을 보면 이런 상황들은 얘기하지만 대안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암울한 현실을 알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사고 방식과 능력을 갖추자고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죠. 저는 독서를 거의 매일 하는 편입니다. 강의도 자주 찾아 듣는 편이고요. 배운 걸 하나하나 실전에 적용해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삶의 좋은 시간들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통계적으로 보니 퇴직 이후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지 대안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두는 것. 둘째는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돈을 만들어내는 법을 익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라도 준비해 둔다면 퇴직 이후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내가 돈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나중엔 일하고 싶어도 몸에서 더 이상 생산성이 안 나올지도 모르죠. 따라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 지식을 갖추고 한 푼이라도 자산을 소유하는 데 써야 하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사업체를 통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내가 사용한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걸 소유하는 거죠. 둘째는 빈털터리인 상태에서도 돈을 만들어내는 법을 익혀두는 겁니다. 이 또한 자산이죠. 무형의 자산입니다. 바로 본질적인 지식과 세일즈 혹은 마케팅 능력을 갖추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지식은 뭘까요? 돈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람은 고민이나 불편함,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지불하죠. 따라서 본질적인 지식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곧 마케팅이고 모인 사람들에게 파는 능력이 세일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올까요? 3번이라고 답하셨다면 퇴직 이후 창업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내는 만큼 무한대로 생기기 때문이에요. 본질과 세일즈 능력을 갖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을 갖추며 준비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갖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인 태도죠. 이게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나이만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회의감과 비참함이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게 되죠.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노후엔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마인드는 갖다 버려야 해요. 그리고 은행에 예적금만 하면 끝인 줄 알고 주식이나 사업은 도박이라 여기며 죄악시한다면 노후는 더 비참해질 겁니다. 왜냐고요? 은행 예적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10억을 20년 예금하면 6억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보자고요. 시간이 있고 집중할 수 있으면 인생은 얼마든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발 나에게 집중하는데 먼저 써보세요. 틈만 나면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술 마시러 가고 주말엔 여행 가고 누구누구 연예인에게 무슨 일 생겼대,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대, 유명인이 날아갔대.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집중을 남에게 빼앗긴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란 없을 겁니다. 미래를 확고히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돈 되는 인사이트를 얻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